반갑습니다. 전략과 상승의 국어, 구리고스에듀 국어 강사 이동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리여고 1학년 내신 설명회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구리여고 1학년 내신의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대비 전략, 그리고 제 내신 수업의 특징, 그 다음에 내신 교재의 구성과 내신 교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저의 다짐 순으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구리여고 1학년 내신 경향과 그에 따른 대비 전략입니다. 구리여고 1학년 국어 내신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의 난도는 한 중상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의 경우에는 중 정도의 난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그런 체감 난도는 상하 정도로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외부 지문에 대한 출제가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기라든지 선택지에서 이 외부 지문이 매우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작품인데? 라고 해서 당황해서 문제를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외부 지문이 생뚱맞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본문과 그럼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잘 분석을 해 놓는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지문을 따로 정리해서 학습해 놓는다면 시험 문제 풀 때 크게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음운 변동, 그 다음에 품사, 한글 맞춤법 이렇게 세 단원 중에서 두 가지 단원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먼저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한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음운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면 절대 음운 변동에서 문제 틀릴 일은 없을 거고요. 품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품사 단원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품사 단원이다 보니까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또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틀이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품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해 나간다면 품사 단원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 각각의 조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 한글 맞춤법 조항을 암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한글 맞춤법을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조항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다.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세워놓는다면 문법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선택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들은 정리를 해서 암기해 놓는다면 시험 문제 풀 때 크게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어휘 문항이 출제됩니다. 소설이라든지 또는 비문학 제재의 글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요 단어가 의미한 바가 뭐니? 요 단어의 뜻은 뭐니?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적절하니?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어휘 문항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각주로 달려있는 어휘들은 반드시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교과서 본문이나 학습활동에 있는 것까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사전 찾아서 다 정리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 이 까다로운 어휘 문항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 주말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루하지 않고 유쾌한 수업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쌤 목소리가 되게 수업 듣기에는 되게 좋은 목소리예요 라고 말해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제 말투나 억양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루하지 않고 유쾌한 수업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그 교재 내용 모두 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자습서, 학교쌤께서 나눠주시는 그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용이 가볍지 않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목금 이렇게 3일 중 하루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서 이 클리닉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숙제로 문제를 풀어올 뿐만 아니라 직접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교과서 본문과 학습활동에서 요 개념을 내가 아직 덜 배웠네? 내가 여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이렇게 약점을 발견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약점이 발견된 부분을 한 개 한 개씩 메워나가는 그런 꼼꼼한 수업이 클리닉 수업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암기해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절대 집에 보내지 않고 될 때까지, 할 때까지 꼼꼼하게 제가 붙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시킬 거니까 이 꼼꼼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하고 세밀한 시험 분석. 그 다음에 그 시험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절대 자체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든 수업 내용과 교재는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자습서, 학교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밀한 시험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 및 소개입니다. 제 교재의 이름은 키앤솔루션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사용합니다. 교재는 크게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서 문제편 1권, 그 다음에 수업용 복습 워크북 1권, 그 다음에 손필기, 추가자료 분석집 이렇게 1권, 총 3권이 여러분들께 주어질 것입니다. 제 교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 이 분석서를 조금 살펴보시면 분석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교과서 본문 구절 하나하나, 시어, 단어 하나하나 다 제가 분석을 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선택지화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플러스라고 해서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보기 문항을 제가 다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 보기 문항 역시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나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봤을 때 어려움을 느낄 법한 그런 보기 내용을 잘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제되었던 선택지까지 잘 정리를 해서 실어놓은 부분이 자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체크메이트라고 해서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모든 선택지를 다 이렇게 OX화 시켜서 정리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 체크메이트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추가적인 문제를 더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린트를 해서 추가적인 문제를 계속 제공할 테니까 이런 자료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분석서와 내용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빈칸과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판서 내용이나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업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습 워크북의 경우에는 수업용 교재를 똑같이 뒤에 한 번 더 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습 워크북 가지고 집에 가서 분석서 수업용 교재를 참고하고 또 제가 했던 그 수업 내용을 상기하면서 복습 워크북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한다면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내용도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필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반마다 국어를 담당하시는 쌤들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쌤들마다 이제 작품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든지 작품을 해석하시는 그 방향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손필기 교재에 다 넣어 놓을 것이고 추가자료 분석집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교 유인물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외부 지문,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외부 지문을 다 분석을 해서 넣어 놓은 것이 추가자료 분석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오고 1학년 내신 대비를 맡게 된 저의 다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절대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 이동원이라는 강사를 믿고 이렇게 자녀분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에게나 또 제 수업을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에게나 절대 배신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재를 딱 받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강사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되게 꼼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구리오고 1학년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